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뭐를 추출해낼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 초임계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비타민 C를 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핵산으로 추출을 한다. 이 얘기가 석유에서 추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초임계 추출법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로 용매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흔하니까 이제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이 쓰는데 이제 이산화탄소를 온도하고 압력을 확 높여서 물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액체 상태로. 오. 예.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콩에서 기름을 뽑는다.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콩하고 섞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콩에서 기름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기압을 낮춰버리면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변하니까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죠. 콩 기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콩기름이 된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핵산으로 추출했을 때 5ppm 뭐 이거보다 거의 안 남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다 증발할 수 있으니까 공기 네. 중으로.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문제가. 얼마나 비싸죠? 예전에 인삼공사에서 호미정이라는 참기름을 2008년도쯤에 출시를 했어요. 네. 그때 270ml 참기름이 한 5만 원인가요? 그렇게 판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검색이 안 되는 거로 봐서 아마 판매량이 미진했거나 해서 더 이상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켓에 가면 우리 참기름 한 병에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죠? 글쎄요. 여기 캘리포니아 내에서는요. 한국 마켓에 가면 대짜라 그러죠. 제 기억으로는 한 500ml 정도 되는 거요. 약간 비싼 게 2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요. 뭐 한 20불, 그쵸? 뭐 이 정도로 잡고. 예, 그러니까 그게 비싼 참기름이 그 정도 합니다. 세일을 한다. 더 싸게 판다. 이런 것도 많고. 왜 일본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고마유.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캔에 12불 99에서 14불 99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되게 괜찮네요. 미국은 싸요. 네. 그럼 우리 그걸 좀 어떻게 팔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근데 이게 초임계 추출법이 예전에 방송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뉴스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산하에 나노바이오 연구원이라는 데서요. 네. 25억짜리 초임계 추출기를 들여왔는데요. 네. 이게 아마 그때 거의 1년, 2년 동안 쓸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전혀. 이게 비싸니까 아무도 네. 의뢰도 안 하고 네. 기계만 갖다 놓고 저기 했는데요. 기계에 녹이 있을 정도였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아무 데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원장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사리 사욕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참기름 150병을 뽑았다고 해요. 여기서. 아, 거기서. 예, 이 네. 비싼 25억짜리 기계로 기계에서. 네. 참기름 뽑아서 그거 해갖고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나눠준 대상이 아마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분들이었나 봐요. 자, 나노바이오 연구원에서 예. 참기름을 뽑았다. 근데 이게 참기름이 굉장히 최고급이었나 봐요. 맛도 네. 좋고 일반 참기름보다. 뭐 하여간 그래서 이게 비리 문제로 해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TV에. 그랬군요. 예. 그럼 그 이름이 나노 참기름인가요? 글쎄요. 아, 저도 좀 이렇게 맛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거랑 연관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탈지대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보면 맨 처음에 적혀 있는 거가 거의 고추장, 간장. 아, 보면은- 갑자기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예, 주로 간장에 써 있죠. 탈지대두. 그러니까 탈지대두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핵산을 넣어서 기름을 뺀다 그랬잖아요. 네. 탈지 대두. 예, 그러니까 기름 뺀 큰 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산 넣고 그 나머지 콩. 그게 탈지대두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볶고 난 나머지 찌꺼기 콩인가요?
예. 그럼 거기에도 핵산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용유 만드는 회사가 간장도 만들고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대두 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희미하게 떠오르는 게 표 간장, 표 식용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네, 진짜. 예.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지금은 예전엔 안 했을 수도 뭐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일석이조고 예. 나쁘게 말하면 돌려 활용하기인가요? 뭐 글쎄요. 네. 뭐 아껴서 쓰는 건 좋은데요. 안 좋은 거는 확실히 많이 빠졌으면 해요. 그러게요. 그 대두 단백은 뭐냐면요. 네. 이제 이걸로 주로 만드는 게 햄이나 소세지, 미트볼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요. 탈지대도 아까 만들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 있고 이제 단백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 뺐으니까. 그럼 이제 탄수화물을 없애면 이제 단백질만 남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쫄깃쫄깃 씹기도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햄, 소세지, 미트볼에 예, 같이 넣는군요. 넣는 거죠. 간혹 이거 오뎅에도 넣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렇겠죠, 당연히. 네. 아,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지려 그러는데. 이거는 더 싸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이 옷, 간장, 이 식용유, 소세지 나오는데. 예, 그렇죠. 단백질 보충제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예, 거기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요새 콩고기라고 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식물고기. 예, 콩에서 콩을 꼭 그리고 고기처럼 왜 만드는 무슨 거. 컵라면 같은 데 들어가는 예. 그런 고기, 진짜 고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예,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두 단백을 이제 뭉쳐서 고기처럼 만든 식물성 고기가 이제 콩고기인데요. 네. 어디에 쓰이냐 하면 라면의 건더기에 이제 고기 같이 보이도록 아니면 냉동 만두에 아니면 야채 호빵에 이제 아니면 냉동 떡갈비 뭐 이런 것들 뭐 인스턴트 고기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성분 중에 분리 대두 단백이라고 써 있으면 이제 콩고기입니다. 콩. 만두에도. 예. 아, 물론 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들어가면 이제 유통기한 같은 게 좀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GMO 콩을 그렇게 추출해가지고. 예, 핵산에 추출을 해서 네. 일단 기름으로 쓰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왜 두부 만들고 나서 비지. 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름비지네, 기름비지. 예,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네요. 기름비지를 가지고 햄, 소세지, 미트볼. 예, 이것저것 다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라면 건더기, 냉동 만두속, 냉동 떡갈비. 예. 뭐 이런 거에 활용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순서대로 보셔갖고요. 뭐 거기 소고기 몇 프로, 뭐 돼지고기 몇 프로, 뭐 이랬으면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네. 분리 대두 단백이라고 돼 있으면 뭐 이런 콩고기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콩 기름 비지를 가지고 또 간장의 원료로도 예. 사용한다. 좋은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이거 GMO 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족보가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이게 섞여서 또는 별도로 뭔가 개발돼서 외부에서 온 것인지 이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 압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참기름이 아니라 그냥 기름이. 그렇군요. 자, 우리가 기름에 대한 이야기, 먹고 있는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보통 이 몸에 들어와서 혈관 속이나 또는 몸에 비만의 어떤 주범이 되는 지방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기름과 지방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방을 크게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왜 이 포화지방산은 별로고 불포화지방산은 좋은 거다. 뭐 이 정도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대략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탄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연결된 고리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뭐 두 개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기름, 이제 고체 상태로 되는 뭐 그런 그렇죠.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뭐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알려져 있기로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혈액 내 중성 지방과 혈액이 엉키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네.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게 낮아질까요? 삼부의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